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곳곳에 산사태 등의 비 피해가 난 지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반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위험도 커졌는데요. 이에 산림청도 폭우가 내리기 전부터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대피 요령은 뭔지 김선홍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산비탈이 칼에 베인 듯 깊게 패였습니다. 그 아래 캠핑장에서 지난 20일 산사태로 일가족 4명이 매몰돼 3명이 사망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토사는 피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뻥 하더만 그냥 토사하고 막 밀려드는 거예요. 다 했는데 차는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같은 기간 경남 산청에서는 군 전체가 산사태 피해를 입었습니다. 크고 작은 산사태가 무려 266곳에서 발생했고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전히 산사태 여파가 전국 곳곳에 남아있지만 다시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이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미 한 번 내린 폭우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 적은 비로도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림청도 폭우가 내리기 전부터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산사태는 비가 한번 많이 올 때도 산사태가 나지만 비가 어느 정도 꾸준히 올 때도 얼마 비가 안 오더라도 산사태가 날 수가 있어요. 땅이 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 사는 주민들은 비가 그친 뒤라도 하루 정도는 계속 대피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이나 건설 등 사람의 손길이 닿은 산지라면 비가 올 때 일단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산림 재난 앱을 설치해두면 실시간으로 산사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머물고 있는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대피 방송에 맞춰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고 토사 유입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대피할 수 없어 건물에 머무는 경우 가능한 가장 높이 산과 멀리 있는 곳으로 대피하고 운전 중이라면 저속 운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산사태 위험 구간을 우회해 빠져나가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대만 남부 지역에도 폭우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5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만 기상청은 불안정한 기류로 인해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편 칠레에서는 지진의 여파로 지하에 매몰되어 있던 광부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폭우로 넘쳐 흐른 물살이 폭포처럼 흘러내립니다. 중장비인 건설 굴삭기마저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밀려 내려갑니다. 도로를 가득 채운 흙탕물에 전봇대도 반 가까이 물에 잠겼습니다. 대만 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지난 4일 기준 최소 4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만 지자체 7곳에선 5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곳곳에 도로가 끊기고 5만 가구 가까이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누적 강우량이 200mm를 넘겼는데 특히 가오슝 마오린 지역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약 7일 동안 대만의 연평균 강우량인 2,500mm를 넘어선 2,755.5mm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만 기상청은 불안정한 기류로 인해 일부 지역의 국지성 호우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칠레에 있는 세계 최대 구리광산에선 지진 여파로 지하에 매몰됐던 광부 5명 전원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엘테니엔테 광산 붕괴 사고 이후 칠레 당국은 사흘에 걸친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광부들은 규모 4.2 지진으로 갱도 일부가 무너지면서 지하에 갇혔고 구조대는 드릴로 지하 수십 미터 깊이까지 뚫고 내려갔으나 매몰 광부들에게는 닿지 못했습니다. A todos los familiares les entrego el abrazo de Chile. Porque en este momento de desgarro y de dolor absoluto todo Chile está con ustedes. 지난해 40만 톤 가까이 구리를 생산한 엘테니엔테 광산의 갱도 전체 길이는 4,500km에 달합니다. 칠레 당국은 이번 붕괴가 지진에 따른 것인지 시추에 따른 것인지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에서 순차 출시된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 Z7 시리즈가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 통째로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형 Z 폴드, 플립 7 시리즈 5천여 대를 비롯한 웨어러블 신제품 등 12,000여 대가 사라졌고 여기에 일부 구형 모델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피해액만 8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는 제품 판매 일정에 맞춰 다시 제품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신작 갤럭시 Z 폴드 플립 7. 지난달 25일 국내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110여 국에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출시 직후 유럽 판매를 위해 발송된 신제품이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인근에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형 Z 폴드 플립 7 시리즈 5천여 대를 비롯한 웨어러블 신제품 등 12,000여 대로 일부 구형 모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수사에 나선 영국 경찰은 도난당한 컨테이너를 발견했지만 내부 제품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 일정에 맞춰 다시 제품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출시 초기 높은 희소성과 고가의 제품 특성상 조직적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핸드폰이나 이런 게 고가잖아요. 네. 싼 것보다는 조그만하고 비싼 거고 팔기 쉬운 것들 그런 것은 타겟이 된다고 들었어요. 도난당한 물품은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계산하면 최소 13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마케팅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원가 기준 피해액은 80억 원대 수준으로 해당 물량은 보험에 가입돼 삼성전자가 입는 실질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80대 노부부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농협의 고객이기도 했던 노부부를 위협하고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직원은 범행 당시 매달 수백만 원씩 갚아야 하는 빚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빚의 규모를 확인하고 빚 독촉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용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농협지점 직원인 30대 A씨. 지난달 28일 포천시 어룡동의 한 80대 부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농협의 고객이기도 했던 노부부를 위협하고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 4시간여 만에 평소처럼 출근했던 A씨는 근무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70돈 상당의 귀금속이 발견됐고 현금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범행은 왜 정상 출근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뭐 어렵습니까? 범행 발각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A씨는 옆 창구를 찾은 피해자가 3억 원을 출금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매달 수백만 원을 상환해야 할 정도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금융거래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빚의 규모와 빚을 지게 된 경위, A씨가 빚 독촉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우리 군이 남북 접경 지역에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엔 방송 장비를 철거하는 건데요. 1963년 처음 설치된 대북 확성기는 정권에 따라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해왔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전까지 전방 지역에서 20여 개의 고정식 장비와 10여 대의 이동식 확성기를 운용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확성기는 6월 대북 방송 중지와 함께 이미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군 당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고정식 확성기 철거도 시작했습니다.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1963년 처음 설치된 대북 확성기는 정권에 따라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에 따라 철거됐던 확성기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재설치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5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철거됐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대응 조치로 다시 설치됐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단한 다음 날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그만뒀던 북한이 이번 확성기 철거에도 호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대남 확성기를 정비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고 철거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철거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철거 작업은 며칠 내로 끝낼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